이번 시간에 우리 보기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제가 에릭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녹화하는데 얼굴이 안 나오 얼굴 나오는 기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음성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 가족생활 교육의 접근법에 있어서 평생 발달적 접근이에요. 우리는 평생 뭔가 모르는 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생애 발달적 접근은 평생 과업의 달성 목표로 삼아야 된다. 첫째, 가족생활의 교육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하고 주제 영역이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놓치지 않고 그 구조를 운영할 수 있게 한정 짓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각 내용 영역에서 학습 활동, 지식, 태도, 기술을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세 번째는 각 주제 영역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초점과 중심 개념을 발달 단계에 따른 진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 중심적 접근이에요. 주제 중심적 접근은 가족 발달 주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특정한 내용으로 가족생활 교육 일반적인 주요 관점 영역이다. 가족관계 형성에 의한 가족의 그 결혼 준비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그 결혼에 있어서 미리 이렇게 가족의 문제를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준비 단계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우리 생활 주기에 있어서 큰 중요한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런 초혼 부부에게는 이런 서로가의 그 지켜야 될 일,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도 성교육, 부모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그런 부모 교육이라든가 자녀 교육, 고부 교육, 치매, 노인 분양 가족 교육 등 적절한 주제 중심 접근 가족 생활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 참가 대상들은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가족생활 교육 내용을 주제, 다양성을 다양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 전문성과 과제예요. 전문성을 위한 8가지 점검사항이에요. 1. 가족생활 교육사가 정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가족생활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전문협회가 발족되어 있는가? 가족생활 교육과 가족생활 교육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가족생활 교육사의 목적 및 등급별 가족생활 교육사의 역할 규정 마련되어 있는가? 조직 내뿐만 아니라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과의 외적 갈등으로 인해 독특한 역할을 정의가 요구되는가? 6번째, 가족생활 교육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있는가? 자격증, 법적 제도, 제도화가 있는가? 가족생활 교육사의 윤리 강령 제정이 되어 있는가? 이게 가족생활 교육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걸 8가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의 전문성 대중화를 위한 과제예요. 첫째, 가족생활 교육의 이론적 마련을 위해서 가족생활 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체계화하고 전화기를 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족생활 교육 이론적 마련을 위하여 가족생활 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의 정비와
자격증 체계 및 공인화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가족생활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이론 기초한 가정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진행 후에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요구도 분석과 교육 원리, 교육 책략 개발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가족생활 교육 대중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관련 자격증 공인화를 추진하고 가족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가? 네 번째, 가족생활의 전문화를 위한 대학교와 과목 채택과 학점을 부여하는 등 이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가족생활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와 준비와 훈련. 가족생활 교육이 많은 내용을 영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적 적절한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이를 가족의 욕구와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가족생활 교육에 대한 철학과 기본적 원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세 번째, 가족생활 교육에 알맞는 여러가지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과 가족생활 교육 자료와 자원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네 번째, 교육 실시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가족생활의 주체에 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통찰하고 자신의 생활 경험을 인정하여 개인적 생활 경험 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수행 촉진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실시 장소 밖의 지역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일하는 기술력 협력을 해야 한다. 또 전문가의 윤리 강령이에요. 가족학자들에 의한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가족학자들은 학생, 내담자를 존중해야 한다. 가족학자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네 번째, 가족학자는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족학자는 윤리 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따르도록 도와야 한다. 또 가족생활 교육 실시 현황이에요. 정규기관에서 일찍부터 예비 결혼 교육과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되어 있다. 한해 교육 실시 현황이에요. 이런 교회나 아니면 우리 제가 내동 감리교에 나가는데 거기도 그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분야의 가정 문제 상담에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되어 부모 교육의 결혼 준비,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복지관 상담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가. 특히 특정 문제가 있는 가족,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비행 청소년의 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육과 심리학적 분야에서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가족 생활 교육, 가족 발달 관점에서 전 가족 생활 주기를 고려하여 경험적 이론 기초한 가족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가족 전공 학자들이 지식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또 가족생활 주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 내의 발달적 경향을 묘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족생활 주기 모델은 개개인의 생활 과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의를 보겠어요. 가족생활 주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 내의 발달적 경향을 묘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족생활 주기 모델은 개개인의 생활 과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고 있다. 개념, 유용성, 모든 가족에게 획일적으로 가족생활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족생활 주기 모델은
나름대로 유용성을 가진다. 발달적 관점에서 가족을 사정하는 것은 가족사회복지사에게 가족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 가족 치료 증상, 스머톰이라는 그런 증상, 역기능을 발달 단계의 정상 기능과 비교함으로써 가족 발달 원동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있다. 그 다음에 발달 과정은 1940년대 후반에 사회학자 두발과 힐은 가족 발달을 각 시기마다 수행해야 하는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단계를 구분적으로서 발달론적 관점을 가족에게 적용하였다. 1970년대에 힐러는 가족생활 주기 개념을 진귀한 치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가족의 생활의 단계를 넘어갈 능력이 부족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 이런 걸 연구했죠. 또 두발과 힐러의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 개개인의 생활 형태와 기능의 변화를 정형화된 일련의 발달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했고, 카터와 맥콜드릭이라는 그런 학자는 부모 시대에 자녀 시대를 연결하는 결혼한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3시대의 중심의 6단계 가족생활 주기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가족 발달 단계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주기 세대의 기준이 단계별 특성,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구보건위원회 WHO 모형에 기초하여 이 시대를 기준으로 부부 결혼, 첫 자녀 출산, 단산, 막내 자녀 결혼, 배우, 사망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서구 사회의 가족생활 주기를 보겠어요. 클리크라는 그런 학자는 옛날 분이죠. 아내의 연령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가족생활 주기를 6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소년령, 첫 아이 출산, 막내 아이 출산, 첫 자녀 혼인, 막내 자녀 혼인, 배우자 사망으로 나누고 있으며, 카터 맥콜로릭 박사는 가족생활 주기를 6단계, 가족을 떠나는 시기, 독신 성인 초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통해 가족의 합류하기, 새로운 커플, 아동이 있는 가족, 청소년이 있는 가족, 아동을 떠내보내고 이동하기, 생활 후기 가족으로 나누었다. 콜린스는 가족생활 주기를 8단계, 결혼 파트너 되기, 첫 자녀 출산, 학년 전 자녀 가족, 학년 자녀 가족, 또 10대 자녀 가족, 자녀 진수기 가족, 중년기 부모, 노년기 가족 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보건연구원은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생활 주기 6단계, 혼인, 첫아이 출산, 확장기, 막내아이 출산, 완전 확장기, 첫아이 혼인, 자립, 축산, 막내아이 떠남, 완전 축소기, 노부모의 중환 사망, 해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누고 있는 직계 가족 토대로 한 접근으로 가족생활 주기 5단계가 있어요. 형성기 혼인, 제1확장기 첫아이 출산, 제2확장기 막내 아이 출산, 제3확장기는 장남 혼인, 최대 확장기는 장손 출산으로 나눈다. 자녀의 결혼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녀 결혼 완료된 시점까지 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남편 사망 시 부인 연령과 생활 시점의 부인의 사망 연령 평균 수명 연장으로 점차 상승하며 부인의 혼인에서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 주기 전체 기간에 점점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 주기 단계를 한번 또 요약해서 보겠어요.
결혼 파트너 되기, 그 다음에 첫 자녀 출산, 학년 자녀 가족, 학령기 자녀 가족, 또 10대 자녀 가족, 그 다음에 자녀 진수기 가족, 마지막으로 중년기 부모, 노년기 가족, 이렇게 7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 전기 한번 보겠어요.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의 미혼 자녀가 원가족을 떠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전까지 단계. 위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에 대한 정의를 자주 바꾼다. 남성은 대인관계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대신 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가성 독립적인 정체감 형성한다. 부모는 기대에 응하지 못하는 청년 자녀들에게 실망한다. 또 청년은 부모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갖게 된다. 위기죠. 위기가 이런 가정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개입이에요. 부모와 청년, 자녀가 성인 대 성인 지위로 전환하여 서로 존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춤이 아닌 결혼 전 자신의 욕구와 기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상호적 기대가 서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결혼이란 두 개의 체계가 변해서 제3의 하위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며 결혼 생활의 개선을 위해 부부의 의도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적응기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결혼이란 두 개의 체계의 변해서 제3의 하위 체계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며 결혼 생활 개선을 위해 부부의 의정 노력이 절대적 필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혼이 많죠. 이런 걸 적응하기 못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심리학에서는 여성의 성격과 남성의 성격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자는 세밀하죠. 모든 그 하나의 세밀 과정이 세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 하루의 생활을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이제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남자는 과업 중심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세밀보다는 자기의 그 하나의 그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밀성이 없죠. 이런 걸 남자의 성격과 여성의 성격을 파악된다면은 가정에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생각을 그 요구에 남편에게 충족을 원한다든가 또 남편은 그 아내의 그 세밀함을 불필요하게 느낀다든가 하면 하나의 의견 충돌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되게 상담에서는 주고 보면 남녀와 그 성격 차이, 그러니까 특질 차이죠. 특질, 신체적인 특질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질 관계, 여자와 이 남자의 생리적인 현상 이런 문제도 잘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 가족 상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또 한번 보겠어요. 위기. 원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조범무소부터 따지는 거예요. 원가족과 전세적 미화 문제를 부부 및
고부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병리적 결혼생활, 배우자의 폭력, 알코올 중독, 정신병리상의 문제,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 비정상적인 태의 확인, 또 남아 선호 사상 등으로 학대, 결정, 불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방적 개입이에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결혼 전 예방 교수를 참여해야 된다.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녀 양육과 자녀 계획에 대한 재정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재정 문제, 가사, 사회 및 여가 활동, 또 배우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합의한다. 이 단계에서 부부 의주관이 아닌 자녀의 돌봐야 한 책임도 요구된다. 위기, 자녀 아동기죠. 자녀의 발달 정서적인 문제를 출연한다. 자녀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와 같은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나타난다. 자녀 양육과 교육 책임을 위한 배우자 간에 전가한다. 자녀 돌봄과 일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된다. 예방적 개입이요. 부부 관계의 친밀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자녀 발달 및 문제에 대한 양육 책임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한다. 돌봄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위한 외부 자원 등을 개발한다. 자녀와의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한다. 또 가족 자녀의 양육을 보호하는 주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을 변형화한다. 자녀 청소년기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주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녀 독립심과 책임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와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위기, 결혼 생활을 만족도가 낮아 부부관계를 재협상하거나 이혼을 결정한다. 정서적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삼각관계 등의 가족관계를 나타난다. 자녀가 낮은 학업 성적, 학교 폭력, 약물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 및 사회 관계를 실패한다. 예방적 개입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사춘기를 돌보고 자녀의 생활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기존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녀와 대화는 더 한계가 있다면 의사소통에 대한 과업 내용을 개선하고 다양화시킨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 가족 내 규칙 관계를 재정립한다. 자녀 사회활동이나 결혼으로 독립된 삶을 확대하는 단계이다. 위기, 자녀 독립 이후 감춰졌던 부부 갈등이 불거진다. 자녀 생활에 자의 타반으로 물러나면서 정서적인 위축,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자녀의 배우자의 갈등이 생긴다. 예방적 개입, 부모와 공동관사를 개발하고 경직된 의사 통합 방법을 변화 촉구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한다. 성역할 태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고 수용한다. 자녀 독립을 인정하고 자녀 부부 세대의 문화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년기에는 경제적 불안정하고 건강 상태의 문제가 발생하며 친구나 친척 배우자의 사별 고통을 겪는다. 특히 배우자의 죽음으로써 혼자 남게 된 삶을 재조직해야 하지만 그런 상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보면 극복하기 쉽지 않다. 노년기에요.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건강 문제가 발생하며 친구나 친척 배우자와 사별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된 삶을 재조직해야 하지만
그런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보면 극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와 사별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그러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노예한 사별의 문제고, 고투라고도, 그래서 이제 노인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언어학자들은 고통으로 보고 있어요. 사별의 고통. 이 문제를 잘 스스로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위기, 배우자 사망, 노년 고독감, 노인 학대, 반입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이 빈곤과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예방적 개입에 노인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확립하고, 또 친한 친구와도 대화를 하고, 또 퇴직 후에 지역사회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찾거나 여가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혼 결정, 가족 해체 계획, 별거, 변화주는 가족생활 주기에 있어서 이런 표 2-4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요거를 한번, 시간이 3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한번, 재혼 가족의 발달이라는 게 과업이에요. 요즘 재혼이 많죠. 새로운 관계 시작. 첫 번째, 결혼 상실을 회복하고 적절한 정서적 이혼. 그 다음에 발달상의 과업. 결혼 가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헌신하며 이를 위해서 복잡성, 모호성 등을 다룬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개념의 계획, 재혼과 복합가족 형성에 대한 자신과 새 배우자 및 자녀의 두려움을 수용, 세 가지의 점에서 복잡성과 불명성을 정하기 위하여 시간에 대한 필요를 인정한다. 새롭고 다양한 역할, 경계, 공간, 시간, 소속감, 권위, 정서적인 문제, 지의식, 부모에 대한 충절과 관련된 갈등, 상호관계에 대한 바람, 이해,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 여기 이제 발달상의 과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계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가식적 관계를 피한다. 전 배우자의 협력적 재정 및 공동 부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두 개의 가족 체계 내에서 겪는 두려움, 충성심에 대한 갈등, 소속감을 다룬다. 새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확대 가족과의 관계를 재조정한다. 전 배우자의 확대 가족과 자녀의 접촉을 위해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혼가족의 재구성에서 요구되는 태도,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끊고 이상적인 완전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투구성 있는 경계를 가진 새로운 다양한 가족의 모델로 수용한다. 새 부자와 기부에 포함할 수 있는 가족 경계선을 재구조한다. 여러 체계가 섞일 수 있도록 관계와 재정적 조정을 재편성한다. 친부모, 비양육 부모, 조부모, 다른 확대가족 모든 자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합가족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억이나 역사를 공유한다. 이에 대한 개념의 계획, 경계, 정서적인 문제, 관련된 갈등, 결과의 상처, 심에 대한 갈등, 소속감을 다룬다. 새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확대가족 관계를 재조정한다. 전 배우자의 확대가족과 자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시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2-3이 되겠죠.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